누구에게나 마음속에 접어둔 한 권의 노트가 있습니다. 이야기는 언제나 그 노트에서 시작되죠. 오늘은 제가 품고 살았던 한 권의 노트, 그리고 그 노트를 계속 쓰게 해준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976년의 봄이었습니다. 아직 공기가 차갑게 남아있던, 그러나 햇살만큼은 조금씩 풀리기 시작하던 그런 계절. 청춘이라는 단어가 아직 낯설던 20살 무렵, 저는 작은 인쇄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침 8시에 문을 열면 먼저 먹냄새가 허공을 가볍게 뒤덮었습니다. 종이 더미를 옮기고 활자를 주워 맞추고 기계가 딱딱 소리를 내며 돌아가는 동안 저는 하루의 대부분을 묵묵히 보냈습니다. 그 시절에 저는 가진 것도 보여줄 것도 미래라고 부를 만한 희망도 많지 않았습니다.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에서 저 같은 20살은 그저 스쳐 지나가는 먼지 같은 존재라고 생각했죠. 그런 제게 가장 큰 위안은 조용한 방 한구석에서 펼쳐보는 책과 글쓰기였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사치에 가까운 취미일지 몰라도 저에게는 하루를 견디게 해주는 숨구멍 같은 일이었습니다. 퇴근 후 기계 소리가 귀에서 아직 웅궁 울릴 즈음 저는 낡은 가방에서 오래된 노트 한 권을 꺼냈습니다. 누렇게 바랜 표지, 모서리가 해진 종이, 그러나 그 안에는 어딘가에서 주워들은 문장, 거리에서 본 풍경, 마음에 오래 걸렸던 생각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습니다. 그 노트는 제게 유일하게 내 것이라고 부를 수 있는 세계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퇴근길 골목 끝에서 새로운 간판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은성 찻집. 하얀 커튼이 드리워진 작은 찻집은 그날따라 이상하게 저를 부르는 듯 했습니다. 피곤이 유난히 깊게 내려앉았던 날이었거든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 잔잔한 클래식 선율이 흘렀고 은은한 차 향이 실내를 천천히 감싸고 있었습니다. 창가에 앉아 차 한 잔을 시키고 잠시 눈을 감고 숨을 고르는 그 순간, 저는 그녀를 처음 보았습니다. 하얀 블라우스에 네이비 스커트. 머리는 가지런하게 묶여 있었고 책을 읽다 말고 창밖을 바라보는 모습이 햇살 속에서 참 고요해 보였습니다. 가게 밖엔 사람들이 바쁘게 지나가는데 그녀는 전혀 다른 시간 속에 사는 사람 같았습니다. 그 장면이 이상하게 오래 마음에 붙들렸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저는 퇴근하면 은성 찻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늘 같은 자리에, 같은 자세로 앉아 있었고 저는 용기 없는 손님처럼 멀리서 슬쩍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가 자리를 비우고 간 뒤 테이블 위에 놓인 책 한 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낡은 소설 별들의 고향. 여백마다 누군가의 필기 흔적이 빼곡히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이상하게 뛰는 것을 느끼며 그 책을 조심스럽게 들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그 책을 품에 안고 다시 찻집을 찾았습니다. 이거 어제 두고 가신 책 맞죠? 그녀는 고개를 들더니 햇살처럼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맞아요. 고마워요. 그 짧은 인사, 단 몇 초의 미소. 그러나 제 마음속 어딘가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매일처럼 짧은 인사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어떤 책 읽으세요? 저는 요즘 이런 문장이 좋더라고요. 그녀는 문학을 공부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글을 좋아하지만 글로 먹고 산다는 건 감히 상상도 못한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글은요,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방금 인쇄된 종이처럼 마음 깊숙이 눅눅하게 스며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 노트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혼자 적는 문장이 아니었습니다. 글은 마음으로 하는 일. 그녀와 이야기한 날이면 이상하게 글이 술술 써졌습니다. 저는 여전히 인쇄소 일꾼이었지만
밤만 되면 세상에서 가장 진지한 작가가 되었습니다. 비 오는 어느 오후, 그녀가 작은 종이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안에는 연필 한 자루와 책갈피 2장이 들어있었습니다. 책갈피에는 송을시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좋아하는 일 계속하세요. 그 한 문장이 제 청춘의 방향을 바꿔버렸습니다. 하지만 여름이 저물어갈 무렵 그녀는 서울로 대학 진학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들은 날 인쇄소 기계 소리는 유난히 더 쓸쓸하게 들렸습니다. 마지막 날 저는 밤새 손으로 꾹꾹 눌러 쓴 짧은 단편을 들고 찻집으로 갔습니다. 손이 떨려 몇 번이나 말을 고르며 작은 목소리로 작품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한 번도 시선을 피하지 않고. 읽기를 마치자 그녀는 제 손등 위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언젠가 당신 글이 책이 되면 제게 꼭 한 권 보내요. 그 미소가 우리가 나눈 마지막 장면이었습니다. 그녀가 떠난 뒤 주소도 연락처도 모르는 채 저는 더욱 열심히 글을 썼습니다. 글을 쓰는 것만이 그녀와 이어지는 유일한 길 같았습니다. 오랜 세월이 흐른 지금 은성 찻집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똑같은 간판을 단 프랜차이즈 카페가 들어섰습니다. 그 앞을 지날 때면 차향이 코끝에 스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그 향 속에서 그녀의 조용한 웃음이 피어오릅니다. 그녀가 제게 남긴 건 연필 한 자루와 책갈피 한 장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한 문장, 좋아하는 일 계속하세요. 그 말 덕분에 저는 평생 글을 놓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의 짧은 격려가 한 사람의 평생을 바꿉니다. 그녀의 책갈피 한 장이 제게 건넨 건 계속 써도 된다는 허락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사람이 있나요? 한마디로 길을 바꿔준 그 사람. 그 사람을 오늘 마음속에서 한번 불러보세요.